안녕하십니까, 딩코딩입니다. 오늘은 OOP 객체지향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지향을 왜 배우나 하는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체지향 기본, 파이썬에서 볼 거고, 세 번째는 객체지향 특성, 축캡 상다, 추상형, 캡슐화, 상속, 다양성, 그리고 객체지향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갈 겁니다. 일단 왜 배우냐? 객체지향 말은 많은데 함수형 프로그램이나 절차적 프로그래밍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왜 배우나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객체지향은 확장성, 유지보수, 협업에 강하다. 특히 협업에 강합니다. 특히 이제 객체지향이 상속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오버라이딩을 반드시 해줘야 되죠. 상속을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객체지향을 팀코딩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관리자적 시각을 가져가지고 이 객체지향을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일반 밑에서 하부 코딩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을 알면 지루한 작업에 나름 정당성을 부여해서 가출하려는 멘탈을 붙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 기본을 알아볼게요. 일단 객체가 뭔지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다 알고 계시죠? 본문만 쭉 읽고 가겠습니다. 객체는 현실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고요. 클래스는 객체를 프로그램 형태로 구현한 걸 말하고요. 인스턴스는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실제 사용되는 코드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객체는 세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고 인스턴스를 말하기도 하고 클래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게요. 붕어는 객체고요.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인스턴은 붕어빵입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란 뭔지 알아볼게요.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로 생성된 객체고요. 인스턴스 변수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갖습니다.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 내 생성된 변수를 말하고요.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적을 수도 있고 인스턴스 내에서 새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는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인스턴스의 변수를 다루는 메소드고 셀프라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파이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코드로 직접 볼게요. 일단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봅시다. 사용자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요. 코드는 아무것도 안 적을 거예요. 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해 볼게요. 첫 번째 유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가 생성됐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변수를 대입해 볼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인스턴스 변수를 넣고 이메일도 넣을게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넣었으면 인스턴스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이메일 정도 프린트 해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메일이 나오죠? 하는 김에 싹 다 프린트 해볼게요. 이메일 실행하면 이름, 패스워드,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밖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여기서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생성할 때 클래스를 여기서 생성할 때 바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컨스트럭터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썬 컨스트럭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init 메소드 이걸 던더바 두 개 다음에 이름을 쓰면 이게 던더 메소드라고 하는데 던더 init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컨스트럭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걸 봤죠. 이게 자동 생성돼요. 그리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셀프의 의미는 클래스로 생성된, 그러니까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말해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인스턴스 변수를 다룬다고 말했죠. 변수를 붙일 때 자기 자신 이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거든요. 이때 셀프라고 표현하면 굳이 자기 자신 이름을 다 칠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컨스트럭터에서 생성해 볼게요. 일단 여기를 지우고 번째로 셀프 여기다 이제 이름,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세 개를 받아야 되니까 적어놓고 셀프 점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셀프 점 이메일은 이메일.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셔야 되는 게 여기 나온 변수랑 여기 나온 변수는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거고 이름이니까 같고 요거랑 요거는 틀려요. 가령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일단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데 이 이름이랑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을 보통 매칭 시켜주는 게 이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룰이에요. 그래서 매칭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컨스트럭터가 되고요. 여기서 컨스트럭터를 부를 때 파라미터로 이 각 속성을 넘기죠.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잘 똑같이 아까와 실행이 됐죠? 인스턴스 메소드에서는 셀프 이게 중요한데요. 이 셀프가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셀프가 나 디파인드 됐다고 에러가 떨어지는데요. 이 이유는 이 셀프가 이렇게 명기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아무 변수나 적어줘도 돼요. 뭐 가령 my instance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파이썬 약속상 이거를 셀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셀프라고 적어주고 코드에서도 이게 셀프가 자동 제너레이트 되는 거를 기본적인 룰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스턴스 메서드를 하나 더 짜봅시다. 이 패스워드 맞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셀프가 자동으로 생성되죠.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인스턴스 변수에 있는 패스워드가 이 패스워드 여기서 이제 이 패스워드는 변수로 받은 변수명이죠. 이 패스워드를 랑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게 있다 라고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봅시다. 패스라고 나오죠. 이 유저원 패스워드라는 이 변수가 롤리 들어가서 이게 호출이 되면서 요거랑 셀프의 패스워드 여기서 생성된 패스워드랑 같은지 체크를 해서 패스를 던져주는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체크 패스워드를 하는데 1111이냐 라고 하면 페일이 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1111이 PW로 가고 이게 PW가 여기 넘어오고 여기 보면 유저1의 셀프 패스워드니까 유저1의 패스워드가 넘어가죠. 1234가. 그래서 1234랑 1111이 같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else로 가서 페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신이 전달이 되고 이를 셀프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OOP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던더 메소드 또는 이제 매직 메서드라고 부르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던더 이닉과 같이 클래스에서 특정한 역할로 지정된 메서드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터죠. 그 다음에 던더 스트링 메서드도 있어요. 던더 스트링은 인스턴스에서 스트링 값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스튜던트에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고 프린트 스튜던트를 하면 스튜던트의 던더 스트링 메서드가 있으면 불러와져요. 여기서도 한번 해보죠. 여기서 던더 스트링 인사를 한다고 해봅시다. 헬로 여기다가 셀프의 네임 이렇게 적어주면 유저원이 뭔가 스트링으로 리턴되도록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 스트링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볼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Hello, my name is Ki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린트의 아규먼트로 이 인스턴스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인스턴스에서는 결국 뭔가 스트링 값을 리턴해가지고 프린터를 해줘야 되는데 인스턴스에서는 이 str, 던더 str 요게 스트링을 리턴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 변수를 볼게요.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트 전체에서 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변수고 클래스 상단에 표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해봅시다. 이 클래스 변수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 했죠. 가령 뭐 사용자가 얼마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변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사용자가 한 명씩 생성될 때마다 저 유저 카운트가 한 명씩 올라간다고 쳐보면 여기에 이제 생성이 돼야 되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명 점 클래스 변수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한 명씩 올라가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유저를 여러 명 생성해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프린트 카운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명 4명 생성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1명, 2명, 3명, 4명 4명 생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유저 카운트가 4명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저 카운트는 이런 인스턴스들과 관계없이 클래스 자체 내에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가 이름이 같을 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변수란 인스턴스가 같은 이름이면 인스턴스 변수를 읽어옵니다. 가령 변수는 이렇게 컨스트럭터에서도 정해줄 수도 있고
컨스트럭터 밖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 있잖아요. 가령 같이 정해줬다고 해봅시다. 같은 이름을 정해줬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오는지 여기 보면 이제 클래스 변수를 읽을 때는 클래스 변수로도 읽을 수 있고 인스턴스 클래스 변수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읽어올 수도 있고요. 이러면 클래스 변수에 요게 읽히는 거죠. 요거 인스턴스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게 읽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를 여기서 강제로 인스턴스 변수로 같은 이름으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게 읽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면 인스턴스 변수가 먼저 읽힌다 이거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4는 어디서 읽히는 거냐면 여기서 읽히는 거예요. 유저 카운트 4명 생성이니까 4명이 읽히죠. 그 다음에 유저 1의 유저 카운트는 여기서 우리가 55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55로 읽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다시 유저 3의 유저 카운트로 가면 요 위에 있는 이 클래스 변수가 읽히는 거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유저 4의 유저 카운트는 다시 클래스 변수가 읽히는 겁니다. 클래스 변수를 설정할 때는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로 할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클래스 변수로는 할당할 수가 없어요. 유저 카운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저로 읽을 수도 있고 유저 1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할당할 때는 user1.user count는 뭐 70 이렇게만 할당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당하면 이거는 클래스 변수가 아니라 인스턴스 변수로 알고 인스턴스 변수로 설정해버려요. 여기 70으로 설정했으니까 여기서 70으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알아볼 게 파이썬 데코레이터입니다. 파이썬의 이제 데코레이터는 뭐 데코레이션이란 말이 어떤 것을 꾸미는 걸 말하는데 파이썬 데코레이터는 펑션의 앞뒤를 꾸며주는 함수고 골뱅이로 표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간단한 함수를 하나 해볼게요.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래퍼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래퍼를 리턴한다고 해봅시다. 일단 프린트 헬로를 호출하면 이렇게 헬로라고 찍히죠. 그러면 이 프린트 헬로를 데코 프린트 헬로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파이썬은 변수만 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뜻일까요? 요거는 이런 뜻이에요. 데코 프린트 헬로 이 프린트 헬로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프린트 헬로로 돼서 여기에 헬로가 찍히는 거죠. 실행을 실제로 해볼까요? 그럼 헬로가 아마 2개 찍힐 거예요. 예. 그러면 가령 이건 어떠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래퍼 자체 함수만 리턴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요. 래퍼를 실행을 해줘야지. 해볼까요? 예. 이거 하나 찍히고 이거 하나 찍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해줬을 때 궁극적으로 요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이름이 틀렸네요.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 데코 스타트, 헬로, 데코 엔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린트 헬로라는 함수를 데코 프린트 헬로의 인자로 넣어서 이 프린트 헬로우를 데코레이션 시켜줄 수가 있어요. 뭐 앞뒤에 뭐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냐면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가령 이런 식으로 함수가 3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건 데코 스타트, 데코 엔드, 데코 스타트, 데코 엔드, 데코 스타트, 데코 엔드로 이렇게 이제 함수가 3개가 있는데 가령 뭐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다 스타트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 데코를 이렇게 3개 함수에서 다 지워줘야 되잖아요. 이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데코로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이 데코 스타트를 여기서만 데코를 딱 지워버리면 다 이 스타트로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펑션 데코 할 때 실행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여기 부분을 다 고쳐야 되면 여기 부분을 뭐 자기가 뭐 마이 스타트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은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것조차도 골치 귀찮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데코레이션 함수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죠. 골뱅이 데코 펑크. 이거는 요 데코레이터로 데코레이션을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을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자체를 호출할 때 이게 자동으로 데코레이션 돼서 리턴 돼요. 해볼까요? 데코 펑크를 데코레이터니까 앞에 기술을 해줘야 돼요. 자, 요 앞쪽에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지 여기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마이 스타트가 여기서 앞으로 데코레이션이 되고 데코 엔드에 데코 엔드가 아니라 그냥 펑크 1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마이 스타트가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펑션을 데코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골뱅이 하고 그 데코레이션 하는 함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 객체 지향에서는 이 데코레이션 하는 함수가 미리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골뱅이 하고 그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션을 설명했는데, 이 도대체 데코레이션 어디 때 쓰냐? 바로 이 클래스 메서드 쓸 때 써요. 클래스 메서드는 이제 언제 쓰냐면,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읽을 때는 인스턴스 메서드, 클래스 변수의 값을 읽을 때는 클래스 메서드를 써요.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는 골뱅이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로 꾸며줍니다. 이걸로 꾸며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짠 걸로 데코레이션 해주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메서드라는 데코레이터가 있어서 이 클래스 메서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줘야지 클래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서드와 동일하게 첫 번째 파라미터가 자동 전달이 됐는데요. 인스턴스는 셀프가 전달됐죠. 여기는 셀프, self. 근데 클래스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클래스 자신이 자동 전달되는데 이것을 CLS라고 표기합니다. 한번 클래스 메서드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 메서드를 실제 코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래스 메서드를 유저 카운트가 몇 개나 있냐, 요거를 클래스 메서드로 한번 선언해 볼게요. 일단 데코레이터가 필요하고요. 여기는 CLS라는 이 파라미터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자동 생성되죠. 그래서 우리가 리턴해 줄 값은 CLS의 유저 카운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해 줄 값은 요거다 라고 하고, 여기서 실제로 불러오면 유저의 체크 유저 카운트, 그리고 메서드니까 이런 식으로 클래스 메서드니까 가로를 쳐줘야죠. 자, 봅시다. 4개 생성됐죠. 여기서 요거 자체도 귀찮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프린트를 아예 날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면 유저의 체크 유저 카운트만 호출해도 바로 나오죠. 클래스 메서드 역시 인스턴스로도 호출할 수 있고 클래스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호출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정적 메서드예요. 스태틱 메서드인데, 스태틱 메서드는 자동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없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클래스 메서드는 CLS가 전달이 되고 인스턴스 메서드는 셀프가 전달이 되는데, 스태틱 메서드는 셀프나 CLS가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 이 데코레이터로 꾸며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적 메서드는 실행 자체가 그 안에 있는 클래스 속성 혹은 인스턴스 속성들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뭔가를 연산하는 그런 순수 함수를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는 메서드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할 때 사용되죠. 코딩 측면으로 보면 인스턴스 생성하기도 귀찮고 단순히 값을 넣으면 결과값이 도출되는 순수 함수를 만들 때 쓰고요. 보통 네이티브 메서드들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보면 이런 프린트, 요거조차도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메서드인데 프린트 미 이런 식으로 하면 프린트가 되잖아요. 이게 스태틱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스태틱 메서드에다 때려 쓰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함수들이 대부분 다 스태틱 메서드예요. 스태틱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골뱅이 스태틱 메서드 이렇게 딱 하면, 보통 클래스 메서드나 인스턴스 메서드는 여기 첫 번째 인자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거는 안 되죠. 바람 이건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인스턴스 생성 없이 바로 불러 쓸 수 있어요. 리턴을 하면 값만 리턴이 되니까 프린트로 바꿔줄게요. 이제 바뀌었죠. 4 여기서 찍힌 거죠. 1 더하기 3은 4, 3 더하기 3은 6, 6 이렇게 찍힌 거죠. 단순 연산 같은 거 할 때 이런 게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에서의 객체 지향 기본을 다뤘고요. 객체 지향 특성이나 디자인 편은 좀 더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